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1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외교부가 어제 저녁 주한 중국 대사를 초치했습니다. 중국 외교부가 윤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를 거칠게 반발한 것에 항의하기 위해서인데 한중 관계가 빠르게 냉각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수아 기자입니다. 외교부는 어제 저녁 주한 중국 대사를 초치해 강력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만 문제와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를 강하게 비판한 중국 외교부 대변인 발언에 대한 후속 조치입니다. 싱하이밍 대사를 초치한 장호진 1차관은 윤 대통령이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는 국제사회의 보편적 원칙을 언급한 데 대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무례한 발언을 한 것은 외교적 결례임을 지적했다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장 차관은 또 중국 측이 이 건으로 양국 관계 발전에 불필요한 지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대만을 둘러싼 긴장 고조에 대해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 때문에 생긴 일이라면서 우리는 절대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대만 문제는 단순히 중국과 대만만의 문제가 아니고 남북한 간의 문제처럼 전 세계적인 문제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중 수교 이후 대통령이 대만 문제에 대해 이렇게 직접적으로 언급한 건 이례적인 일로 발언 내용은 미국의 입장과 방향을 같이 합니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다른 사람은 말참견을 하지 말라며 거친 말을 섞어가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解决台湾问题是中国人自己的事，不容他人智慧。 중국은 한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엄수해 대만 문제를 신중하게 처리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만 문제는 중국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이른바 레드라인의 하나로 과거 사드 이상의 폭발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한국과 중국이 역내 가장 민감한 현안 중 하나인 대만 문제를 놓고 강대강 언사를 주고받은 만큼 한중 관계가 급격히 경색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 발언과 관련해 미국 백악관이 다음 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 문제가 논의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협박성 반응에 대해선 한국은 미국이 방어를 약속한 동맹이라고 답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가정을 달아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묻는 질문에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고위 당국자는 우크라이나에 어떤 지원을 하길 원하는지는 윤 대통령이 직접 말하도록 하겠다면서 평가를 유보했습니다. 대신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1억 달러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고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목소리를 내준 데 대해 감사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주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 때 한미 정상이 우크라이나 문제도 논의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I have absolutely no doubt that they will talk about a range of challenges, not just in the Indo-Pacific, but across Europe and in Ukraine. 다만 이 논의가 무기 지원과 관련돼 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가 윤 대통령의 발언에 반발하면서 보복 가능성을 경고한 것에 대해서는 한국은 미국이 방어를 약속한 동맹이라는 답으로 응수했습니다. I would just remind that we have a treaty alliance with South Korea. We take that commitment very, very seriously. 러시아는 윤 대통령의 발언이 보도된 직후부터 관련 부처를 총동원해 적대적 행위, 분쟁 개입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반발하고 있고 러시아의 최신 무기를 북한에 제공할 수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Конечно же, начало поставок вооружения будет косвенно означать определенную стадию вовлеченности в этот конфликт. 이와 별개로 동맹 감시 정황이 드러난 기밀 문서 유출 문제가 정상회담에서 거론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미국 국무부는 추측하지 않겠다면서 답을 피해갔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준명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정부의 경매 유예 조치가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매가 중지된 건 아니라고 하는데요. 채권자들에게 유예를 강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인천지방법원 경매법정. 미추홀구의 전세 사기 피해 주택 32건에 대한 입찰이 예정됐습니다. 하지만 28건은 경매 기일이 연기됐고 4건만 입찰이 진행됐지만 낙찰은 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지시에 따라 경매 중지가 시행된 첫날. 그러나 현장에선 혼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채권자들에게 경매 유예를 요청할 수는 있어도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채권자들의 자발적 판단과 선의에 기대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 공기업이나 제도권 금융기관들은 경매 유예에 동참하는 편이지만 영세한 대부업체나 채권관리회사는 사정이 다릅니다. 경매요. 중지한다고 했더니 꼰들이 그 전에 받아가려고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기존 은행이 가지고 있던 채권들 NPL로 넘기려고 수작하고 있답니다. 자신이 살던 집이 낙찰돼 조만간 비워줘야 하는 피해자 조연기 씨. 조 씨의 전셋집 역시 신용금고에서 채권을 사들인 대부업체가 경매에 내놓은 겁니다. 유예한다는 거는 뭐 캠코나 은행권은 뭐 어떻게 좀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은행에서 부실채권으로 넘긴 사람들은 어쨌든 개인이 사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을 길이 없겠죠. 이번 미추홀구 사건에서 지금까지 경매로 낙찰된 피해 주택은 80여 채로 파악됩니다. 지난 3일 한 주택을 낙찰받았던 경매 참가자는 해당 물건이 사기 피해 주택인 걸 뒤늦게 알고 최근 낙찰 철회 의사를 법원에 전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현 규정상 매각 취소 사유가 아니라며 불허하는 등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윤주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강래구 한국수자원공사 감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불법 자금을 조성, 전달한 혐의인데요. 전격 압수수색 8일 만에 이번 수사에서 처음으로 신병 확보에 나선 겁니다. 손구민 기자입니다. 전격 압수수색 나흘 만에 조사를 받고 3일 뒤 다시 불려나왔던 강래구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무렵 불법 자금 8천만 원을 조성하고 일부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이정근 씨가 소개한 사업가로부터 수자원공사의 태양광 사업 청탁과 함께 3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자금 살포 과정을 주도한 인물로 사안의 중대성과 함께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압수수색 당시 강 감사는 연락이 끊겼는데 검찰은 이후 체포영장까지 발부받았습니다. 검찰은 이정근 씨 휴대전화의 녹음 파일이 중요한 증거가 됐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윤관석 의원이 의원들에게 돈을 좀 줘야 되는 거 아닌지 고민하더라. 돈을 더 할지 송영길 의원에게 물어보자. 영길이 형이 많이 처리를 했더라. 녹음에는 강 감사가 전 과정을 주도하고 송영길 전 대표와 논의한 정황이 담겼습니다. JTBC가 추가 공개한 녹음 파일에서 강 감사는 자금 출처에 대해 그 사람밖에 없지 않냐, 스폰이 또 있냐, 그 형에게 밥값이 없으니 현찰로 좀 마련해주라고 얘기해두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대화 속 스폰서, 즉 후원자로 지목된 김모 씨의 딸이 전당대회 이후 이재명 대선 캠프에서 일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사업가 김 씨에 대해서도 지난 12일 함께 압수수색했습니다. 자금 전달의 전 과정은 물론 송영길, 이재명 전 현직 대표로 이어진 의혹까지 모두 엮인 핵심 인물 강래구 감사의 구속 여부는 오늘 법원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MBC 뉴스 송구민입니다. 의혹이 대선 당시 이재명 캠프로 확산되는 데 대해 민주당은 곤혹스러운 표정입니다. 송영길 전 대표는 이번 주말 프랑스에서 기자회견을 마치면 귀국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민의힘은 송 전 대표와 이 대표를 본격적으로 연결하며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박윤수 기자입니다. 송영길 전 대표 측에 자금을 댄 것으로 의심받는 사업가의 딸 김모 씨는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행정사무 보조 일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 관계자는 다만 대선 캠프에서 일한 사람만 1,000명이 넘는데 당직을 준 것도 아니고 자원봉사 업무를 맡긴 것을 대가라고 볼 수는 없다며 이 대표와의 연관성을 부인했습니다. 이 대표는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대표님, 송영길 전 대표 20일 기자회견 그대로 한다는데 조기 기획도 요청하셨을까요? 민주당은 연일 공개되는 녹음 파일에 마땅한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각 귀국해서 5억을 낱낱이 분명히 실체를 밝혀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국민과 당에 대한 기본적인 도리일 것이라는 데 뜻을 모은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송 전 대표와 이 대표를 직접 엮어서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송 전 대표 지역구를 이어받는 과정에 거래나 흥정이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는 겁니다. 30분간 전화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대화를 나눈 겁니까? 서로 말을 맞추어서 진실 은폐하기로 뭐이라도 한 겁니까? 당대표는 물론 대선 후보 캠프까지 매관 매직이 일상화됐다는 비아냥부터 돈 봉투나 돌리는 민주당의 86 운동권은 그만 정치에서 퇴장하라는 비난도 쏟아졌습니다. 저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청년들을 대표해 이 돈 봉투를 찢어버리겠습니다. 부패정당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민주당의 분수령이 될 송 전 대표의 기자회견은 우리 시간으로 토요일 밤 11시로 예고됐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